장단지 근육 손상과 비수술 재활 치료 비법 공개. 장단지 근육은 아랫다리 뒷 부위를 차지하는 아주 힘세고 큰 근육으로 무릎에서 발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그림처럼 바깥쪽 내외측에 장단지 근육 1개씩과 깊은 곳에 위치한 가자미 근육, 이렇게 3개로 구성된 아주 세로로 긴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세 근육이 합쳐져서 아킬레스 힘줄을 이루어 발목에 부착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종아리 부상은 대부분 피부 표면 쪽에 위치한 장단지 근육에서 발생하는데, 이를테면 뛰거나 테니스, 스키 등의 스포츠 손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근숙축 중에 근육이 지나치게 과신장되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한 후에 운동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단지 근육 손상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 손상은 근육의 가벼운 당김과 염좌 정도만 발생한 것을 말하며, 2단계 손상은 근육부의 부분 파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3단계의 손상은 완전 파열에 가까운 근육의 심각한 파열을 의미합니다. 예후와 치료를 간단히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1단계의 가벼운 손상은 1에서 3주 이내에 회복되며 통증은 경미하여서 기능의 손상은 보통 겪지 않습니다. 2단계의 중등도 손상은 4에서 8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비교적 통증과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심각한 손상은 각각 8에서 12주의 회복에 따라 긴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햄스트링 손상과 종아리 부상의 다른 점은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힘줄의 파열과 종아리 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종아리 근육은 그림처럼 바깥쪽 내외층의 장단지 근육 1개씩과 깊은 곳에 가자미 근육, 이렇게 3 근육이 합쳐져 아킬레스 힘줄을 이루어 발목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파열이 발생하는 부위는 근육이나 힘줄 자체가 아니라 그림처럼 근육과 힘줄의 경계부 파열이 가장 많습니다. 또 아킬레스 힘줄 자체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부상자 스스로 듣거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목 뒤쪽에 퍽 하고 큰 파열음을 느끼게 되며, 이때는 바로 병원으로 향하기를 안내합니다. 가벼운 손상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 정도 지나 그림처럼 종아리 부위에 멍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보행이나 운동을 지속하면 더 심한 단계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절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종아리 부상의 진단은 기타 다른 부상과의 감별을 위해 방사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비수술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긴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손상도 마찬가지로 매주 조직재생 주사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치료 의사는 매주 종아리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이 흡수되지 않을 경우 혈종이나 혈액을 주사로 뽑아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시행하되 젠틀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이 짧아지거나 구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다만 부상 3일 이내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휴식, 압박, 얼음찜질, 다리 거상 등의 조치를 통해서 염증을 막고 부종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상 후 3일이 지나 부상 4일에서 9일째는 손상된 다리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절대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발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부분 체중 부하만 하여야 합니다. 4일에서 9일째부터는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가 아주 적게 걸리는 가벼운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바깥쪽 근육인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과 깊은 쪽 근육인 가자미 근육 스트레칭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요. 의사가 처방하는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같이 시행합니다. 첫째, 바깥쪽 근육인 장단지 근육, 비복근 스트레칭을 안내하겠습니다. 비복근은 상부 장단지 근육으로, 첫째, 벽 앞에 똑바로 선 자세로 서고, 둘째, 팔을 굽히지 않고 쭉 펴서 벽을 지탱합니다. 셋째, 팔로 벽을 지탱한 상태로 한쪽 무릎만 굽힙니다. 넷째, 뒤로 민 반대쪽 다리의 무릎은 편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뒤로 장단지의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진행 후 유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 중간에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발은 팔자로 벌어지지 않고 11자로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뒤에 위치한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유지합니다.
30초를 한 세트로 하여서 5회 양쪽을 반복하며 하루 3번, 주 5회 이상 실시합니다. 둘째, 깊은 곳 근육인 하부 장단지 근육, 가자미근 스트레칭입니다. 첫째, 벽 앞에 똑바로 선 자세로 섭니다. 둘째, 팔을 굽히지 않고 쭉 펴서 벽을 지탱합니다. 셋째, 팔로 벽을 지탱한 상태로 한쪽 무릎만 굽힙니다. 넷째, 뒤로 민 반대쪽 다리 또한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유지합니다. 다섯째, 뒤로 장단지의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진행 후 유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 중간에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발은 팔자로 벌어지지 않고 11자로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과 달리 뒤쪽에 위치한 무릎은 살짝 구부러지게 유지해 주어야만 하부 장단지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30초를 한 세트로 하여서 양측을 5회 반복하고 하루 3회, 주 5회 시행하도록 노력합니다. 동반 손상이거나 아킬레스건 손상 시에는 위 두 가지 스트레칭을 모두 시행할 것을 의사에게 안내받기도 한답니다. 부상 10일 이후부터는 앞서 안내한 두 가지 스트레칭과 함께 추가적인 이완을 위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 계단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칭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 근육의 회복을 본 이후에 시행하기를 추천하며 통증이 심한 경우 시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직 회복 정도가 확인한 경우에 시도하시기를 안내합니다.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 첫째, 양쪽 발을 계단에 대고 섭니다. 둘째, 한쪽 발을 뒤로 위치합니다. 셋째, 계단 끝에 발가락 부분을 걸칩니다. 넷째, 뒤꿈치 부분을 모서리에서 띄워서 유지합니다. 다섯째, 발 뒤꿈치를 아래로 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세로 아치가 늘어난 저항감을 느낄 때까지 시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동작은 천천히 시행하며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합니다. 가끔 이 동작을 시행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단 난간을 잡고 시행합니다. 햄스트링 근육 손상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여서 무작정 강화 운동이나 기존 운동에 너무 빨리 복귀하면 재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걷기나 사이클링 등을 통해 가벼운 운동에 시작하여 스트레칭과 함께 서서히 운동량을 증가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탑팀 두목공 박정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